획득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본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이성적 활동의 결과이므로 국가야말로 이성적인 노력의 산물이므로 그 안에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제시문 다는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국가가 자유의 기반, 공동체야말로 인간 자유의 기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시문 가의 주인공이 군인으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라는 자기 자유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적의 개별성에 동조하여 적을 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이 국가는 패배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패망은 개인의 자유의 억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때문에 이 주인공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자유의 기반인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수행해야 하며 적을 베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인간의 개성을 존중할 때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며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의 개별성을 보면서, 포로들의 개별성을 보면서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군인으로서의 주인공은 한편으로 이 적을 베지 않으면 자신의 자유를 수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의 갈등이 제시문 가의 갈등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시문 나와 다는 가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가의 주인공의 상황을 보다 더 논리적이고 정확한 갈등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의 노래인지 김훈의 작품인지 전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갈등이 어떤 갈등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다른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그 갈등의 의미를 그 역설적인 상황의 의미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더 정확한 그 내용으로 정확한 논리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소설의 해석은 끝납니다. 예, 재미있는 문제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모든 종류의 소설들 또 모든 종류의 그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다른 문학 작품들에서도 그 등장인물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또 스스로의 심리를 어떻게 묘사하면서 독백을 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는 무엇을 찾을지 독백에서는 무엇을 찾을지를 먼저 설명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 제시문은 특히 자신의 심리 상태를 스스로 설명하는 독백체를 지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독백체에 주제의식이 들어있다는 것에 주의하고 그 부분에 주목한다면 정확한 핵심적인 역설적 상황의 내용을 뽑아낼 수 있고요. 이것을 다른 제시문과 연관지어서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 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 대하여 평가하시오. 인데요. 제시문 가는 여러분들이 수능평가 제시문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조세희의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중에서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라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나는 아주 단순한 세상을 그렸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보다도 단순했다. 달에 가서 천문대회를 보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루었다면 아버지는 50억 광년 저쪽에 있다는 머리카락좌의 성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별자리가 실제로 있는지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몸은 화장터에서 반쯤의 재로 분해되고 영호와는 물가에 서서 어머니가 뿌려놓는 재를 보며 울었다.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난장이 아버지가 무기물로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고생을 했다. 아버지의 몸이 작았다고 생명의 양까지 적었을 리는 없다. 아버지는 몸보다 컸던 고통을 죽어서 벗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먹일 수 없었다. 학교에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다. 우리 집에 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본 적도 없었다.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상 증세를 우리는 경험했다.
단백질의 부족이 빈혈, 부종, 설사를 부르고는 했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었다. 그래서 말년에 아버지는 자기 시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자,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앙심을 품습니다. 아버지 시대의 여러 특성 중 하나가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경제적, 사회적 생존권을 찾아서 상처를 아물리지 못하고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졌다. 아버지는 벽돌 공장의 굴뚝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자, 이제 아버지가 꿈꾼 세상 나왔네요.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정말 좋은 세계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자리가 있고 또 일한 대가가 충분하여 먹고 입고 자식을 공부시키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이건 아주 이상적인 유토피아라고 볼 수도 있죠.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고통은 함께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배계층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아버지는 꿈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의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자, 이거 뭔가 지나친 부의 축적은 사랑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해서 너무 돈을 많이 모은 사람은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막고 전기줄도 잘라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립니다. 그런 집들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날아 들어갈 벌도 없고 나비도 없고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이야기이지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고 이웃이 모두 사랑하는 세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갖지 않는 세계, 좋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세계 좀 무서운 게 나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세계도 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좀 돈을 많이 축적을 하면 사랑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햇빛도 가리고 바람도 막고 전기줄도 자르고 수도선도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살 수 없게 되겠죠. 그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규범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또 다른 어떤 폭력이 행사되고 있습니다.